예, 안녕하세요. 스티치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말루야 게스트 라이딩벙에 나왔는데 주대영 선수도 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난번 주대영 선수 인터뷰 영상을 이제 3편 총 3부작을 준비해서 찍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 못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Q&A 추가적인 얘기를 더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해명 아닌 해명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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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 오해보다는 오해할 건 없고 그냥 영상 그대로의 이제 제 기준을 담은 거니까, 주관적인 담은 거니까 오해는 아니죠. 솔직히 제 말을 그대로 믿어주시는 거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솔직하게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줘서 고맙다는 분들도 계셨고, 가장 안 좋은 댓글이 이제 주대현 선수 결국에 스폰 받는 제품들을 이제 올려치기 하러 그런 거 왔다, 그런 식의 좀 댓글들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먼저 쓰고 나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다예요. 모든 제품들은 지금 산티니 옷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본트 슈즈도 그렇고, 헬멧이나 선글라스도 그렇고, 전부 다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자전거 전부 다 이제 제가 써보고 몰래 이제 SNS에 올리기 전에 몰래 써보고, 이거면은 계속 쓰고 싶다, 가능하면은 내 돈을 쓰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스폰 받아서 쓰고 싶다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반응들이 저희 제품이 그렇게,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냐, 괜찮겠냐 하면은 이제 제가 진짜 쓰고 싶어서 그렇다, 해주실 수 있겠냐 하면은 소량의 제품들을 후원을 받는 거고, 그런 좋은 마음이 이어지니까 저도 거짓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 돈 주고 사서 써봤을 때 마음에 드니까 이거 좋다, 나는 이거면은 충분하다, 이게 충분한 거 이상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스폰 받는 제품을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기도 하고, 휠 같은 경우는 그럼 스폰이 아닌 MB랑 프린스턴, 리저브를 엄청 좋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건 또 스폰이냐 이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프레임도 특출나게 좋은 거는 다 다 상향 평준화 됐으니까 다 좋지만, 서빌로, 도그마 이런 건 좀 특출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좀 서빌로랑 도그마는 또 스폰이냐 이거지. 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MB 얘기를 하고 나서 삼바다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리고 다른 프레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다들 연락이 오는데, 어쨌든 기존에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좋아서 그리고 다 써봤어요. 다 써보고 나서 고른 거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연락이 와도 죄송하지만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랑 이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크고,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프레임, 휠, 다른 제품들은 다 상향 평준화 된 게 맞고요.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안 써본 거라고 얘기한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품들을 언급을 안 한 거는, 솔직히 이거를 인터뷰를 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 번도 그냥 제가 바로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서 언급을 안 한 것도 크고, 다른 언급 안 한 휠이나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지만 이제 그런 비교 대상에 안 들어간다. 제 기준에선 비교 대상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프레임 편으로 하면은 이제 프로펠이 되게 진짜 안 좋다,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형이냐 신형이냐, 그 다음에 뚜루 스테이지 우승자 그런 것도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런 댓글도 있고, 프로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펠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워낙 잘 나오는 가성비 제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쓰고, 그리고 생김새도 이쁘잖아요. 맞긴 하는데, 제가 분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 성향에 안 맞고, 제가 설명했듯이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별로였다, 느낌이. 다시 깡고 똑같기 싫어서 이걸 만든 거이긴 한데,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타면 돼요. 그분들한테 그게 최상의 자전거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아니다, 나한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 뿐이고. 그쵸.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입맛에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거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휠 같은 경우는 언급 안 된 브랜드도 되게 많아요. 집, 그다음에 비전, 또 DT 이런 다른 메이저 브랜드 중에 스페이스, 하이페론, 하이퍼, 나 에일린 이런 것들인데 안 밟아봤겠어요. 다 밟아봤죠. 다 테스트 해봤죠.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은 말했잖아요. 상향 평준화, 가성비도 다 상향 평준화가 되는데, 그 중에 고른 것들, 이거는 솔직히 500만원, 600만원짜리도 써도 괜찮아요. 되게 그 값어치를 해요. 근데 엘리트 드라이브를 고른 이유도, 테스트를 해본 이유도, 가격 대비 가성비인 줄 알았는데 가성비를 뛰어넘으면 진짜 성능이 좋아서인 거고, 그래서 좋다,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고. 어떤 회사 제품이든 어떤 거든 성능이 좋으면 저는 그거 좋다고 얘기할
거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해요. 에일린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에일린 진짜 가성비 엄청 좋죠. 되게 잘 만들었고 그렇게 하고. 근데 제 기준에서는 되게 어느 정도 낭창거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딱 뭐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 되게 경쾌하고 딱딱한데 저번에 얘기했던 파스포츠하고 거의 같은 결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어떤 부분에서 약간 제가 만족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고른 것 뿐이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다 만족스러웠고 다른 하이엔드급 바퀴들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그런 거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파스포츠랑 A님 별로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전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여자나 아니면 일반적인 동호인 기준으로는 너무나 반응성이나 차고 넘치기 좋다 이 부분을 또 얘기했는데 이건 또 빼먹고 별로다 낭창거린다 이것만 또 받아들이는 데 되게 많아.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히 별 차이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반대로 낮은 와트 영역이나 아니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서 와트가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시트 조건상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건상 안 나오는 사람들은 600만 원짜리나 100만 원짜리나 이게 무게만 가볍다면은 이게 하자가 없다라면 뭔 차이가 있을까 싶은 것도 커요. 그냥 말 그대로 제 기준에서 제가 밟았을 때 느낀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속도랑 파워가 커질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일반 유저 기준으로는 자기 눈에 이쁘고 자기 그냥 디자인 이쁘고 그런 게 만족되면은 충분히 다 좋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 기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오해를 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정답이 아니고, 전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느끼는 걸 얘기한 거고, 선수들마다도 느끼는 건 당연히 다를 거고. 이 말씀 안 들었는데 보니까 유유자동님인가? 그분도 이볼브를 시승을 했고 휠도 이제 같은 엘리트 드라이브랑 같은 그 합급 라인이잖아요. 하나. 마블라이트 2. 네, 그 라인업인데 이 설명을 드리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다른 거를 까면 안 되니까 드라이브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드라이브만 제가 알기론 유일하게 자기네 공장을 사서 자기네 기술력을 계속 뽑아내가지고 만들어서 휠과 프레임, 사이브레이, 크랭크까지 해가지고 그 세 개를 같이 테스트하고 같이 연구해서 같이 만들고 실제로 선수들이나 그리고 대표, 부사장 그리고 직원들이 다 선수를 했거나 선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윈스페이스랑 여기 엘리트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윈스페이스는 워낙 오래된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엘리트도 점점 공장을 더 확장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개발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은 거는 엘리트가 그 전까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네들도 이제 휠만 만들고 다른 거는 부속품을 받아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더 나아가고 싶어서 회사가 커졌으니까 고인들이 이제 옆에 있는 공장을 사가지고 우리 스포크도 만들래, 우리 휠도 만들래, 허브도 만들래, 프레임도 만들래 해가지고 그거를 합쳐서 만든 자전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엘리트 드라이브 회사 자체가 OEM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수많은 브랜드가 엘리트 공장이나 그 옆에 공장에서 OEM을 부탁을 해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들으면 저나 주대영 선수가 수딩 스포츠한테 누가 보면 돈 받는 줄 알겠어 진짜. 수딩을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엘리트 회사가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샤오미 같은 거 처음에는 벤치마킹 따라만 하다가 이것저것 건드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만들면 더 잘 만들게 해가지고 진짜 대륙의 실수, 약간 이런 느낌? 엘리트 얘긴 요까지만. 더 하면 또 너무 엘리트 얘기만 하는데. 좋다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런 마인드 부분이 마음에 든다. 마인드랑 그런 마인드가 있기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일단 타이어 부분도 얘기해보면 저 웻그립이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웻그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테스트는 아니고 직진 상황에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바이크 레이더 한 80만 유튜브 정도 되는 대기업이죠, 어떻게 볼까? 그런데 테스트했을 때는 오히려 피렐리가 직발이 진짜 좋고 기록이 압도적으로 훨씬 좋고, 이제 접지는 좀 컨티넨탈이나 빅토리가 낫다, 뭐 그런 내용이 일치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나?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똑같은 게, 모든 휠도 그렇고 휠셋도 그렇고 이거를 기계가 이렇게 이게 보면은 아래 롤러가 있어. 타이어도 그렇고 이 롤러가 돌아가면서 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힘을 이렇게 주고 체중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끼워서 누른 다음에 아래 롤러가 돌아가면서 그걸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측이랑 그런 기계적인 측정이랑 어느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전거랑 오토바이, 자동차랑 다른 거는 자전거는 일단
무게부터가 달라요. 자전거는 몇백 킬로고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몇백 킬로 후반대가 가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뭐 가벼운 100km, 200km, 300km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속도에 따른 그런 타이어가 받는 열 그런 것부터 해서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자전거랑. 요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선수 기준하고 그 일반 동호회 굉장히 다른 게 일반 사람들은 피렐리 타이어만 돼도 그 피렐리 접지 한 개만큼까지 눕힐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일단은 그렇게까지 선수들처럼 미친 듯이 눕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MCT 사기권 일부 사람들 빼고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선수 기준으로서의 그걸 얘기했던 거라서 뭐 그런 부분에 난 얘기하고 싶었어. 일단 첫 번째는 뭘 알겠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코너를 진짜 제대로 시합 때 돌릴 때는 70으로 코너를 돌아요. 시속 70으로.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65에서 70으로 코너를 돌리거든요. 근데 보통 4, 50만 대도 되게 빠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 기준이 근데 6, 70으로 평지 6, 70 쏘는 것도 빠르잖아요. 일직선 내리막 그 시속으로 코너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호인분들한테 추천 뭐 필요 없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필요 없을 수 있죠. 본인이 흥분을 안 하고 차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넘어지는 환경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코너가 더 꺾이네 하거나 갑자기 꺾거나 아니면 뭔가 피하게 됐을 때 확 꺾을 때 그 한계치를 어떤 타이어가 버텨주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상황을 하면 예기치 못한 진짜 만에 하나 몇 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사고를 그나마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를 그러려면은 빅토리아 타이어 그러면 접지가 중요한 걸 추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추천을 하는 거고, 본인이 그런 거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흥분을 안 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혼자 라이딩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더 낮은 등급을 써도 돼요. 그리고 훨씬 낮은 등급이나 훨씬 싼 타이어를 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명? 해명 아니 해명? 근데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뭐 커미션이나 뭔가 도움이 돼서 뭐 하면은 선수들이 관심이 생겨서 반대예요. 전 오히려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겪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몰랐던 제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어쨌든 도움을 받는 거죠. 미디어에 대한 얘기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왜 나오겠어요? 제가 그게 될까요? 그렇게 해봤자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이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도 나오면 안 됐었죠. 저도 안 나오면 됐죠. 근데 나오는 이유는 여러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랑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란폰도나 다른 대회에서나 얼굴을 보고 충분히 인사를 하고 저라는 선수가 있다는 걸 알면은 한 번씩 관심을 갖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블로그도 하고 있고 하지만 소통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선입견이 없고. 이번 인터뷰 찍으면서 오히려 그 평가를 안 좋게 하는 업체들한테는 앞으로 더 스폰을 못 받으면 못 받지, 가만히 그냥 여기저기 찔러서 스폰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15년 자전거 쪽에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까더라도 진짜 자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지 않지만 물건을 받아오는 한국 입장에선 수입이잖아요. 수입을 하는 대표님들도 자기들 제품에, 본인들 제품에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번에 제품 달라졌다, 더 새로워졌다, 진짜 좋다, 이렇게 달라져서 몇 년 뒤에 저한테 다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까고 해서 개발돼서 더 발전돼서 그 다음엔 또 평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그 전 제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보완해서 나왔다, 한번 써보셔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 제일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써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 받고 나서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 받고 나서도 별로라고 하면 별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제품들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속 시원하실라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뭐 10가지 중에 5가지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제가 스폰 받고 있는 건 한두 가지 정도, 그러면은 충분히 선택할 만한 이유는 되죠. 저는 이번 영상에 이렇게 또 나가도 또 안 좋게 볼 사람들은 얘기 안 듣고 또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영상들을 통해서 주대영 선수의 솔직한 리뷰들, 정보들 되게 고마운 사람들 많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Q&A 같이 지금처럼 찍는 이유는 혹시나,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래도 뭐 스폰 받으니까 좋은 거 스폰 받겠지 하는 그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확실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크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그 전에 인터뷰들 보면은 좀 조심성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조심성 없이 찍었거든요. 되게 오히려 준석이 형이 되게 말렸어요. 이것까지 얘기해도 돼요? 이것까지 나가도 돼요? 했는데 전 다 내보내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좀 진솔되게 다가가고 싶고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잘 담아주신 것 같고, 딱 그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걸 떠나서 특히 서울 경기권은 저랑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서울 경기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호회 분들도 그렇고, 제가 뭐 아시겠지만 말로야 팀이나 아니면 특정 팀이나 동호회 분들이랑 저도 사람인지라 친한 사람들이랑 탈 수밖에 없고 살아오면서 친해진 분들이랑 타는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진짜로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게 진짜 막 한 5명 이상 모이는, 진짜 막 부산이어도 상관없고 울산이어도 상관없고 뭐 전주든 강진이든 어디든 뭐 시간만 맞으면 저는 진짜로 내려가서 탈 의향이 있거든요. 대전이든 어디든. 제가 뭐 내려오겠어? 뭐 하겠어? 우리가 뭐라고가 아니고, 진짜로 제가 이런 영상에 출연하고 금개구리 형, 콩지 뭐 다른 거 치진석 형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이유는 진짜 적어도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친하고 라이딩을 해보고 여러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저도 맨날 서울에서만 타는 것도 지겨워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제가 이렇게 주대영 선수 섭외를 하면은 따로 출연비는 없습니다. 지금 밥 한 번 싸는 정도. 진짜로 딱 그거예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시간만 맞으면 저는 진짜 언제든지 가서 같이 타고 어울리고 친해지고 그럴 준비도 되어 있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니까. 물론 제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거절하는 이유는 이제 훈련, 직업에 관련해서 스케줄이 안 맞았을 때고. 스케줄 일단 맞아야지. 네,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여건이 될 때는 제가 먼저 얼마든지 연락을 드리면 오히려 제가 거절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저는 모르니까 어디에 어떤 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연락만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뭐 진짜 카페 라이딩을 해도 너무나 좋고, 카페 라이딩 좋아요. 왜냐면 평소에 빡세게 타는데 거기까지 가서 세게 타고 싶겠어요? 아니면 주대현 선수 도전하실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저희 이제 커피 마시러 가야 되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주 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